인천시가 재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 성화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시는 주요 거점시설 사업계획 변경과 일부 단위사업 규모 조정 등이 포함된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특회어, 지하주차장, 재물포담소 등 주요 거점시설 사업계획 변경과 일부 단위사업 규모 조정, 연계 프로그램 내용 기간 등이 바뀝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특회어 플랫폼 조성 계획입니다. 당초 지상 10층에서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업비도 276억 4,200만 원에서 449억 2,500만 원으로 172억 8,300만 원 늘었습니다. 반면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은 폐지됐습니다. 대신 영특회어 지하에 차량 60세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에서 고려하지 못한 지하도상가 중첩, 부속실, 진입램프 등으로 지하주차장 규모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물포담소 조성 계획도 일부 변경됐습니다. 지상 5층에서 지상 4층으로 줄었으며 사업 내용도 영유아 돌봄과 노인교실에서 청소년 활용과 노인교실로 바뀌었습니다. 재물포담소 조성 계획은 축소된 셈입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704억 1,400만 원에서 792억 2,600만 원으로 88억 1,200만 원 늘었습니다. 사업 기간도 2022년부터 2026년까지에서 2028년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게 한다며 앞으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이해 당사자 주민과 소통을 지속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9월 도시재생활 성화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내고 11월 확정 통보를 거쳐 12월 최종 변경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시가 공공주도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입지 발굴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6.2기가와트 규모였던 인천 해상풍력발전 전체 조성 목표를 7기가와트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2024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은 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선제적으로 검증하며 발굴한 입지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국가 산업 경제 효과, 거점 선정과 유지 보수, 지역 상생 등을 반영한 공모 지침을 마련해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2월까지 공모 사업 지원에 국비 43억 5천만 원, 시비 8억 7천만 원, 민간 34억 8천만 원, 인천도시공사 2억 원, 총 89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주민 어업인과 인허가 저촉 여부, 개발 해역 풍황 자원과 해역 환경, 주민 어업인 참여 프로세스와 이익 공유 방안 조사 확보와 발전단지 설계 등을 수행했습니다. 시는 올해 7월까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조사로 인천해역과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총 3.0기가와트 규모의 3개소 입지를 발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훈련 지역, 해상항로, 조업 영향 등을 고려해 2.0기가와트 규모로 개발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시가 발굴한 입지 3곳은 옹진군 영해인 IC1 해역과 이지지에 속해 인천해수청이 관리하는 IC2, IC3 해역으로 각각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중 공공주도 IC1과 IC3 해역은 인천시가 공모 지침을 마련한 후 공모를 거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IC, 이 해역은 풍황계측기 설치 등으로 해역을 선점한 업체인 한국중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두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합니다. 이번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인천시의 해상풍력 전체 조성 목표는 기존 6.2기가와트에서 7.0기가와트로 상향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기준
영흥화력발전소 등을 포함한 인천 전체 발전설비 용량 14.2기가와트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박광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공공과 민간 사업 모두에서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지역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오는 9월부터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토지 공모의 실사가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북부 유치를 골자로 김포, 양주, 동두천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지자체 간 경쟁으로 유치 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에선 유치 전에 뛰어든 유일한 기초지자체가 인천 서구라 인천시와 서구, 인천 정치권은 국제스케이트장 인천 서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사업은 2027년 철거 예정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약 2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은 400m 링크가 있는 규모로 토지 면적은 5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건립됩니다. 대한체육회는 당초 6월 상반기 부지 선정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심사 일정과 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으로 일정이 지연돼 오는 9월 실사와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11월께 최종 대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스케이트장 공모 대상은 기초지자체, 시군, 구이며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 7곳은 인천 서구, 경기 김포시, 경기 양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철원군, 강원 원주시, 강원 춘천시입니다. 그동안 광역지자체에선 국제스케이트장 토지 공모 대상이 기초지자체이기에 유치 전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실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광역지자체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경기도는 유치 신청 기초지자체인 김포, 양주, 동두천시와 함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세계에서 통하는 경기도, 국제스케이트장인 경기도를 주제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경기도 북부 지역을 공통점으로 내세워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오는 9월 9일과 11일 유치 후보지, 현장 실사와 23일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김포, 양주, 동두천시의 강점을 알리고 다양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강원도는 강원도 내 지자체 간 중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지난 7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강원 춘천시를 지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강원도 내 기초지자체 간 신경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원된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건설한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있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어 유치 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가장 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인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천 서구만 국제스케이트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지역 정치권도 여야 상관없이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6월 국민의힘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국회를 찾아 민주당 김교흥, 이용우 의원과 함께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공공체육시설 42개의 유치 홍보물과 홍보 영상을 배포하고 오는 9월 7일 열리는 K-팝 콘서트인 잉크 콘서트에 국제스케이트장 인천 서구 유치 홍보를 협의하는 등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정부가 2025년도 국방 예산으로 61조 5,8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방 예산인 59조 4,244억 원보다 2조 1,634억 원 증가한 규모로 국방 예산이 60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 군사 긴장이 지속하고 있고 한미일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남북한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군비 경쟁이 가져올 파장이 우려됩니다. 올해 정부 예산은 656조 6,182억 원으로 이 중 국방예산 59조 4,244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09%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정부 예산 677조 4천억 원에서 국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23%로 0.1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올해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해 정부 예산 증가율 2.8%를 웃돌았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 증가율은 올해 대비 3.6%로 정부 예산 증가율 3.2%를 상회하면서 2년 연속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 예산 증가율을 넘어섰습니다. 무기 도입 등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늘어난 18조 712억 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 운영비는 4.2% 증가한 43조 5,16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방위력과 예선비와 관련된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삼축 체계 고도화에 6조 1,615억 원, F-35A 추가 도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 2,076억 원,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력에 1조 5,326억 원, 특이며단 무인기 도입 등 대량응 징보복 전력에 6,249억 원, 삼축 체계 지원을 위한 감시 정찰, 지휘 통제 기반 전력에 7,963억 원, 폭발물 탐지와 제거 로봇 등 AI 기반유, 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축을 위해 3,06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양산에 1조 1,495억 원이 투입됩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 원을 들여 양산할 예정입니다. 전력 운영비는 군 간부들의 전투 임무 전념 여건 조성, 병 봉급 인상과 예비군 지원 확대, 군 의료의 질 향상, 실전 훈련 체계 강화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병장 월급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병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일병은 80만 원에서 90만 원,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 내일 준비금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오릅니다. 동원 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 참가비 4만 원과 작게 훈련에 참가하는 5, 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 6천 원도 신설됩니다. 아울러 군인 가족과 초급 간부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7,863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는 초급 간부의 1인 1실 사용과 군인 가족이 거주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크기의 숙소를 마련하는 데 소요됩니다. 미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고액인 8,8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기준 7,680억 달러에서 2023년 8,58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7조 9,496억 엔으로 전년 대비 16% 늘어났습니다. 이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해 일본 방위비 예산이 GDP의 1.2%를 기록하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막기 위해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1% 이내로 유지하는 원칙도 깨졌습니다. 중국 국방비 역시 올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중국은 2024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6,615억 위안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국방비입니다. 북한도 올해 1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국가 예산의 15.9%를 국방과학 발전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일본, 유럽도 국방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 안보 수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고수해온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북한을 포함한 적대국 대응 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에 대해 장금석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장은 자주 국방을 위한 힘을 키우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 속에서 군비 증강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방비 증액 자체가 평화를 무조건 보장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남북이 강경한 대응과 발언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7일 인천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인천 9월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보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앞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인천 9월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현황 설명과 함께 토지 보상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참석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보상 절차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토지 물건 기본조사의 진행 절차를 소개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상 관련 상담 부스가 설치돼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보상 절차를 문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민들의 보상 이해를 돕고 개별적인 소통으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조속한 보상 및 사업 진행을 위해 9월부터 시작되는 기본조사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인천 9월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9월이 공공주택지구는 인천광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오는 2027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올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인천, 파리 노선 정기편 신규 취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취항으로 티웨이 항공이 운항하는 인천국제공항 출발 유럽행 노선은 3개로 늘어났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인천에서 파리 신규 취항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티웨이 항공 인천, 파리 노선은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 4회 운항되며 이후 10월 6일부터는 주 5회로 증편돼 운항됩니다. 파리행 출발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출발해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현지 시각 오후 6시 10분에 도착합니다. 귀국편은 파리에서 현지 시각 오후 8시 30분에 출발해 다음 날 오후 3시 4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파리 노선엔 에어버스 A330-200 항공기가 투입되며 전체 246석 중 18석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구성됐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올해 5월 16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취항을 시작으로 지난 8일 이탈리아 로마를 취항했습니다. 이후 28일 파리를 취항하며 유럽행 노선을 3개로 확장한 것입니다. 오는 9월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취항할 계획이며 10월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신규 취항할 예정입니다. 티웨이 항공 관계자는 이번 파리행 노선 취항으로 더 많은 고객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유럽의 다양한 도시를 여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신규 항공기 도입을 확정하고 노선 확대에 나섭니다. 에어프레미아는 29일 글로벌 항공기 리스 회사 피치월터스사에 보잉 7879 4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입으로 에어프레미아는 내년까지 총 9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항공기는 올해 말부터 내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미주와 동남아 등 신규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됩니다.
보잉 7879 항공기는 항속거리 15,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한 중장거리 기종으로 내구성과 기압, 습도 등 편의 기능이 개선된 최첨단 항공기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이코노미석으로 구성돼 있어 기존과 동일한 클래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도입 전 시트 커버 교체 등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도입 후에는 기단 운영 상황을 고려, 순차적으로 좌석 간격 조정 작업을 진행해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항공기 도입과 함께 안전운항을 위한 예비 엔진 1기도 추가 확보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6월 예비 엔진 1기를 구매한 데 이어 연내 추가 엔진 도입까지 완료되면 엔진 비정상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중대형 항공기의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신규 기단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노선을 안전하게 운항하며 여행객들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공지능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 피해자가 소속된 학교가 서울대와 인하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학과, 무슨 학번, 누구 아시는 분? 땡땡년생 어디고 누구 아시는 분? 지역과 학교, 나이대별로 세분화한 불법 합성물 공유방에서 자신의 지인을 아는 사람을 찾는 글입니다. 23일 인천투데이가 취재 과정에서 대학별, 지역별로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채널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채널을 겹지인 또는 겹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겹지인은 인터넷 용어로 트위터 등 사회관계 망 서비스에서 겹치는 친구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겹친에서 파생됐습니다. 지인이 겹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각 카테고리로 세분화한 겹지방에선 자신의 지인을 특정하고 해당 지인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지인은 피해자가 되며 피해자를 동시에 아는 사람을 찾으면 피해자가 SNS 등에 올린 사진 또는 동영상을 활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공유합니다. 대학별 겹지방은 23일 오후 4시 기준 약 3,5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 겹지방엔 약 1,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별 겹지방을 들어가 보면 국내 대학별로 개별 대화방이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서로 지인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대학 목록에 없으면 기타로 분류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지인 공유가 많아지면 운영자가 대학의 이름을 딴 정식방으로 개설해 줍니다. 현재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학교의 이름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벌어진 뒤 지인 공유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NS를 비공개 또는 친구 공개로 전환해도 친한 지인이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얼마든 구하기 쉬운 구조도 피해자들이 두려워하는 대목입니다. 또 이들은 특정 피해자의 지인이 많이 겹치거나 요구가 많아지면 피해자 개인을 주제로 한 이른바 능욕방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인하대 피해자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방을 찾아내 직접 들어가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했고 피의자 1명이 구속됐습니다. 현재 2명은 수사받거나 수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이름을 딴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는 방에 들어가야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은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에서 유포되는 불법 합성물은 국내 기관이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 수사 강제력을 동원하기도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단순 시청 소지까지 처벌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유통 개시하지 않은 이상 수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당 겹지방을 통해 중고등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겹지방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겹지방에도 많게 2,000명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보좌관은 텔레그램 특성상 혐의자를 수사하기 힘든 구조라는 경찰의 변명은 무능력의 표현일 뿐이다.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소비 촉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29일 인천시는 장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와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부담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인천이몰에서는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2024 추석맞이 특가대전을 진행합니다. 추석 선물 세트와 명절 관련 상품을 최대 95% 할인가에 제공하며 인천 직구관 상품 구매 시 캐시백 혜택 5%도 제공합니다. 프리퀀시 이벤트, 선착순 타임딜 이벤트, 행운의 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적립금과 할인 쿠폰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천이음은 9월 한 달간 특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가족사랑 이벤트로 연매출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 조정합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은 10%를 유지합니다.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는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담지몰 등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재물포역 더담지 센터에서는 9월 2일부터 모든 품목을 10% 이상, 일부 품목은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남촌농축산물시장과 삼산농산물 도매시장은 9월 2일부터 16일까지 영업시간을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연장하고 추석 연휴 일요일에도 정상 영업합니다. 추석 이후인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관내 전통시장 15곳에서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행사를 열어 농축수산물을 시중가보다 20에서 30%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할인 행사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